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산염기 중화 반응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염기 중화 적정액이라는 과정을 조금 배우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매년 수능에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한 14번에서 16번 정도에 배치가 되는 다소 정형화되어 있는 실험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3점짜리지만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지로 출제가 되는데요.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한 19번, 20번 정도의 최고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반드시 학습을 해놔야 우리가 수능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출제되는 실험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산염기 중화 적정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정이라는 말은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려놨는데, 농도를 모르는 용액이 있어. 미지의 용액이 있으면 그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으로 농도를 모르는 미지의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적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그쵸,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으로 미지의 농도의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이 적정이라는 과정인데, 이때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이 미지의 농도의 용액의 농도를 알아낸다면 우린 그거를 산염기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지의 용액이 산성 물질이었어. 그러면은 표준 용액의 염기의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미지의 용액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 요게 바로 산 또는 염기의 표준 용액인 거지.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놨죠. 표준 용액으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 미지의 용액의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실험이다 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요 식을 완전히 중화될 때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이죠. 중화되는 조건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실험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사실은 어떤 내용을 먼저 또 알아야 되냐면 지시약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요, 용액의 액성이라고 하면 뭐야? 산성, 중성, 염기성,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용액의 액성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만약에 얘들아 이 용액의 액성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산성입니다, 중성입니다, 염기성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용액의 액성을 색깔로 구별해 줄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시약이 바로 지시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시약은 페놀프탈레인, 요걸 가장 많이 쓰고요. 화학원에서 요 내용만 우리 살펴볼 거예요. 뭐 BTB나 메틸오렌지 이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그럼 지시약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냐면, 만약에 용액의 액성 산성, 중성, 염기성에 대한 이온의 조성을 적는다면 산성인 경우에는 여러분 H 플러스 이온이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죠. H3O 플러스나 염기성은 OH 마이너스 이온이 무조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중성인 경우에는 H 플러스가 있으면 돼요? 안 됩니다. 그치? OH 마이너스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이온의 조성이 어떤지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이온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산성이나 중성에서는 무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색. 근데 염기성에서만 우리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붉은색으로 변하죠. 무색, 붉은색.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으로 용액의 액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붉은색은 아니고, 사실은 붉은색이라기보다는 빨간색은 아니고 이러한 핑크색 정도의 색깔을 나타내게 되고요. 선생님 좀 이따가 실험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는지, 색깔이 어떤지도 파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 있는 거지. 0.2몰 농도짜리 NaOH 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농도를 모르는 이게 산성 물질인 거죠. 식초. 농도를 미지의 산성 용액을 우리가
용액의 농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농도를 모르잖아. 이 친구의 농도를 뭐 M이라고 할게요. 얘 농도를 몰라. 근데 이 친구 얘를 이제 10ml를 쓴대. 시험에서 보면 첫 번째 방법에서 이제 삼각 플라스크에 식초 10ml를 넣잖아요. 그럼 부피를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부피인 거지, 그지? 이게 농도고요. 모르는 농도 내가 구해야 되는 거. 그럼 부피가 여기 있어,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의 가수, 우리 식초에는요 이제 아세트산이 들어있습니다. CH3COOH. 그럼 얘는 하나가 이온화 되면은 수소 이온 하나를 내놓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가수는 몇인 거야? 얘의 가수는 V1M1은 얘는 1인 거죠, 1.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일단 H 플러스의 몰수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H 플러스의 몰수, 우리 앞으로 기호로 NH 플러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건 H 플러스의 몰수인 거야, 지금부터. 자, 이거의 몰수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치, 내가 구해야 되는 농도 M 곱하기 가수 먼저 쓰죠. 일반적으로 우리 가수 1이지. 1 곱하기 그리고 농도 M 곱하기 그리고 V, 이런 식으로. V가 10ml지, 10ml 이렇게.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 NaOH 같은 경우 우리 OH-의 몰수 어떻게 구합니까? OH-의 몰수는 NOH- 이건 어떻게 구해? 알고 있는 농도 0.2몰 농도짜리 쓴다며, 그지? 요 가수도 몇이야? 요거는 부피를 몇인 우리가 이제 넣을 거니까 V2라고 하는 부피를. 그리고 가수는 N2 값은 우리 1이죠. 얘도 하나 이온화 될 때 하나의 OH- 내놓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몰 농도도 0.2몰 농도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면 돼? 가수 1 곱하기 부피 농도 0.2몰 농도 곱하기 그리고 넣어주는 이제 부피는 우리가 측정할 거 아니야, 그죠? 뭐 예를 들면 부피를 측정해서 이제 V2라는 값이 나왔다 치면은 요 값을 이제 뭐 V2가 뭐 예를 들어 20ml였다 하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완전히 중화됐을 때, 즉 색깔이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딱 변하는 그 순간이 바로 완전히 중화되고 조금 더 들어간 거잖아. 그럼 그때를 이제 중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두 값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M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식초 10ml를 집어넣습니다. 10ml. 자, 그런 다음에 적당량의 증류수를 조금 부어줘요. 왜 증류수를 부어주냐면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을 또 넣을 건데 이 페놀프탈레인의 색깔을 확연히 관찰하기 위해서 그냥 용액의 부피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즉 지시약의 색 변화를 확연히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피를 조금 증가시켜준다. 사실상 이게 부피를 증가시켜주면 이 식초의 농도가 희석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차피 증류수를 넣어봤자 우리 식초 10ml의 H 플러스의 몰수나 식초 10ml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나 희석된 H 플러스의 몰수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희석을 해도. 자,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두세 방을 첨가한대요. 얘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약한 산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방울 정도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방울 정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뭐 이걸 두세 방울 넣든 한두 방울 넣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얘를 첨가합니다. 0.2몰 농도짜리, 그런 다음에 0.2몰 농도짜리 NaOH가 들어있는 뷰렛. 자, 뷰렛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실험 도구고요. 여기 가운데 중간에 여기 끝부분에 콕이 달려 있습니다. 꼭지가 달려 있어서 이 꼭지를 돌려가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액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뷰렛에 이제 그 눈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부터 0부터 시작해서 50ml까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갖고 처음 부피가 만약에 10ml였다. 근데 나중 부피, 넣은 부피가 30ml야.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을 넣은 거죠? 이만큼, 20ml만큼을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액의 뷰렛의 부피 처음 눈금과 나중 눈금을 읽은 다음에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내가 넣어준 부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 눈금을 일단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고요. 뷰렛의 콕을 열어서 한 방울씩 이제 떨어뜨려서 중화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 순간에
뷰렛에 잠가서 나중 눈금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눈금 V1, 나중 눈금 V2 측정을 하면은 내가 넣어준 NaOH 용액의 부피는 V2 빼기 V1이 되는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야? NaOH의 몰농도가 0.2몰 농도야. 그리고 식초를 아세트산을 모두 적정하기 위해 사용된 NaOH 부피가 V2 빼기 V1이야. 식초의 부피는 10ml야. 그럼 얘네들 가수가 어차피 다 1이니까 요거 어차피 1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식초의 몰농도고 그 식초의 부피는 10ml였어.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NaOH 같은 경우 이게 바로 지금 H 플러스의 몰수에 대한 의미를 쓴 거고요. 자, 요거는 OH 마이너스의 몰수에 대한 의미를 쓴 거고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사용된 부피 그리고 가수 해주시면은 요 M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 조금 풀어보면서 상황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초 10ml가 있었어. 식초 10ml 있었어. 자, 얘를 0.2몰 농도짜리의 NaOH로 적정을 한대요. 그러면은 상황이 어떤 거야? 자, 우리가 적정해야 되는 미지의 산을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식초 10ml 넣는 거야. 10ml. 몰 농도는 몰라. M 몰 농도라고 해. 이거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적정을 위해서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을 여기 뷰렛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뷰렛에다가 NaOH를 넣는 거지. 여기다가 NaOH. 얘는 식초인 거고, 식초 아세트산인 거죠. CH3COOH. NaOH의 몰농도는 0.2몰 농도짜리를 쓰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가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좀 잘못 썼거든요. 얘가 20ml 고요. 얘가 45ml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20ml였는데 용액을 다 떨어뜨리고 나니까 여기가 45ml가 됐다는 얘기. 45ml까지 넣었다는 얘기.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NaOH를 이가 들어간 거냐면 25ml가 들어간 거죠. 그럼 봐봐. 일단 H 플러스의 몰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가 얘 가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몰농도 X 몰농도 곱하기 10ml만큼 있었어. 그지? 이거 H 플러스의 몰수인 거야. 그럼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NaOH 몰농도를 아니까 얘 가수는 1이고요. 그리고 몰농도는 0.2몰 농도 그리고 총 25ml 썼다.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값이 어때? 같다라고 놓는 거죠. 그지? 자, 그랬더니 그럼 x 값을 구해주면은 x는 0.2 곱하기 10분의 25 그러니까 2.5인 거지. 곱해주면은 0.05라는 값이 나오나요? 맞나? 2.5, 0.5인가? 아, 나 계산을 못하겠네 이거. 아무튼 여러분은 계산해보세요. 0.5 맞나?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 찍을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농도가 나와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맞나? 2.5 곱하기 2.5 곱하기 2 하면은 5 나오잖아. 근데 0.2 곱한 거니까 0.5다요. 0.05가 아니라 0.5죠. 그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죠? 선생님 원래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지의 몰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게 농도를 모르는 염산 이번엔 염산을 좀 적정을 한대. 그럼 염산도 지금 일가산이잖아. 그러면 일단 H 플러스의 몰수는 일단은 1 가수 1이니까 그리고 몰농도 몰라. 그런데 부피는 20ml 썼어. 그럼 OH 마이너스 사용된 거 이 0.1몰 농도짜리 썼네. 가수 1이고요. 0.1몰 농도짜리 썼고요. 내가 넣기 위해서 넣은 이제 NaOH 부피는 얘 지금 3.2 얘가 더 작아야 되지. 처음 부피가 나중 부피 13.2 그럼 몇 ml 쓴 거야? 총 10ml 쓴 거지. 10ml 그러면은 총 10ml 썼다. 이 두 값이 같다라고 놓고 x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0.1 곱하기 20분의 10이니까 이거 0.2개 0.05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 HCl의 몰농도는 0.05 몰농도였구나 라고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번에는 이가산을 썼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수를 또 고려해줘야겠네. 그럼 H 플러스의 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농도를 모르는 얘는 이제 가수가 2고요. 농도 모르니까 X 곱하기 20ml 있었대. 얘를 중화 적정하는데 NaOH 0.1 몰농도짜리 20ml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가수가 1이죠. 1 곱하기 0.1 몰농도 곱하기 20ml 썼다. 이거 두 값이 같으면 된다. 따라서 x 값은
0.1 곱하기 40분의 20이니까 이것도 0.05 몰농도짜리 황산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또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와서 실험할 내용을 조금 보여줄게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오늘이구나. 화학 그 반장님들한테 요 내용들을 보내줬거든요. 요 보고서는요, 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요 실험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 실험 영상 잠깐 보고 여러분들 요 실험 과정 보면서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험 영상 잠깐 보고 옵시다. 실험실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먼저 실험실로 왔습니다. 4년기 중화적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 기구와 시약부터 먼저 설명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약입니다. 여기 병에 들어있는 게 바로 NaOH, 수산화나트륨 0.5몰 농도짜리 표준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우리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양조 식초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스포이트가 들어있는 작은 병에 들어있는 게 바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이따가 상막 플라스크에 식초를 넣고 또 일정량의 증류수를 넣고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약은 이거 증류수, 식기병 안에 들어있는 증류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기구로는요, 여기 가장 중요한 우리 4년기 중화 적정의 필수 실험 도구이죠. 그래서 뷰렛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뷰렛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가장 위에부터 0mm부터 시작해서 가장 끝에 50mm까지 눈금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뷰렛은요, 꼭지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뷰렛 꼭지가 뷰렛의 몸체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을 때가 이 꼭지가 잠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가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액체를 부어도 액체가 이 뷰렛 밑으로 빠져나오지 않겠죠? 자, 그런데 요 이제 뷰렛의 몸체와 이런 식으로 일자 모양을 하고 있을 때는 뷰렛 꼭지가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요 위에 있는 액체가 자연스럽게 요 꼭지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요 뷰렛 안에 NaOH 표준 용액을 담을 건데요. 그때 반드시 뷰렛 꼭지가 뷰렛의 몸체와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얘가 잠겨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 모양 되어 있는 게 잠겨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평행한 모양을 하고 있을 때가 열려 있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뷰렛을 이렇게 꽂아 놓는 요거는요, 우리 뷰렛 클램프, 정확한 이름으로는 두 개의 뷰렛을 꽂을 수 있다라고 해서 쌍뷰렛 클램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뷰렛 클램프와 뷰렛이 설치되어 있는 요 철제는 바로 스탠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건요, 피펫과 피펫 펌프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피펫이라고 하고요, 요것을 피펫 펌프라고 부릅니다. 피펫은요, 눈금이 쓰여져 있고요, 액체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해서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펫은 혼자 사용할 수 없고요, 바로 이 피펫 펌프와 함께 합체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봤던 실험 도구죠. 요거 같은 경우는 메스 실린더, 그래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깔때기, 요 깔때기는 좀 이따가 뷰렛에 액체를 넣을 때, NaOH 수용을 넣을 때 사용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50ml짜리 비커를 좀 사용할 예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삼각 플라스크는 여러분들 각 조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씩을 나눠줄 겁니다. 선생님은 오늘 하나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실험 도구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한 가지를 얘기 안 했네요. 그래서 좀 이따가 지시약의 색 변화를 정확하게 좀 관찰하기 위해서 색깔 변화를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흰색 종이를 좀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드 아래다 흰색 종이를 깔고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상악 플라스크 안에 들어있는 페놀프탈레인의 색깔이 확연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실험 진행할 때는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실험 장갑까지 착용을 할 거고요, 실험복도 착용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험 진행할 때는요, 사실 식초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NaOH 수용액 자체가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거나 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손에 닿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실험실에 오시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요, 실험복 입어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실험 과정은요, 피펫을 이용해서 식초 5ml를 삼각 플라스크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액체를 옮기는 액체의 부피를 측정해서 옮기는 용도로 바로 피펫이라는 실험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피펫은요, 여기 피펫 펌프 부분에 롤러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리면 위에 올라가고 위로 올리면 내려가는데요. 자, 이때 이 롤러 부분이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부분에 맞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잡을 때는요, 이 롤러 부분이 엄지손가락으로 올 수 있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손가락이 쥐어지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쥐어주시면 되고요. 액체를 뽑을 때는요, 이 롤러를 아래로 내려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서 액체를 아래에 있는 액체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액체를 떨어뜨릴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안에 있던 액체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액체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 액체는 이 아래에 있는 펌프를 내려서 전부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50ml 안에 들어있는 이 식초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방법에서는요, 5ml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측정할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앉아서 해주시고요, 피펫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롤러를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롤러를 아래로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 있던 식초가 위로 딸려 올라오게 되는데요. 5ml를 측정하라고 했죠? 그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메니스커스 주의해야 되는데 5ml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먼저 퍼 놓고요. 롤러를 위로 조금씩 올리면서 액체를 내려보내서 5ml를 정확히 맞춰주시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ml가 맞춰졌다면 삼각 플라스크로 이렇게 옮겨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 있던 액체가 삼각 플라스크 속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안에 팁에 액체가 남아있다면 이 펌프를 밑으로 내려서 전부 다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실험 과정은요, 메스 실린더로 증류수를 50ml를 식정을 해서 여기 있는 식초를 물키는 작업을 할 건데요. 사실상 5ml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페놀프탈레인의 지시약의 색깔의 변화를 확연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요, 액체의 부피가 조금 많아야지 우리가 확연히 관찰할 수 있거든요. 액체가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확연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류수를 조금 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기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50ml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부어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금 부어놨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ml를 식기병을 이용해서 메니스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측정한 50ml의 증류수를 여러분들이 담아 놓은 식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식초를 물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지시약을 넣으래요?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여기다가 반드시, 자, 선생님은요 한 2방울 정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2방울 떨어뜨리시면은 실험 과정 두 번째도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과정은 뷰렛에다가 NaOH 0.5몰 농도짜리 표준 용액을 넣는 과정입니다. 자, NaOH를 여기 뷰렛에 넣을 때는요, 반드시 이 깔때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깔때기를 뷰렛 아래에 설치하시고요. 요 깔때기 자체 여러분들 그때 실험했을 때 아시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여기가 공기가 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이렇게 막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래서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얘를 넣어줄 거고요. 이 넣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뷰렛이 잠겨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뷰렛의 몸체와 이 뷰렛 꼭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잠겨져 있는 모양이라는 거,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험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뷰렛 안에다가 액체를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일정량 정확히 50ml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50ml 되기 전까지를 이렇게 적정량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뷰렛 밑부분에는요 아직 액체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액체를 채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뷰렛 클램프를 위로 올려서 조금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50ml짜리 비커가 2개 있었죠. 여기다가 하나를 넣고 요 밑에 부분까지, 요 밑에 있는 뷰렛 부분까지 전부 다 액체가 채워질 수 있도록 뷰렛의 NaOH 용액을 콕을 아래로 내려서 흘려 보내주시고요. 어느 정도 흘려 보냈다면 이렇게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액체 부피를 맞춰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액체 부피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수에 맞도록 선생님은요 약 한 9 정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할 때도 메니스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콕을 안 봐도 우린 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리는 상태에서 9까지 됐을 때 딱 멈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9를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금 9mm에 맞춘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8mm에 맞춰도 되고 뭐 13mm에 맞춰도 되고 어디에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팁까지 여기 밑에 부분을 팁이라고 하는데 요 뷰렛의 밑에 부분까지 액체를 채우는 게 바로 3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째 과정과 5번째 과정을 한 번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실험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뷰렛을 잘 볼 수 있도록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일단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 있는 친구들은 이 뷰렛의 꼭지가 오른쪽에 와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제대로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종이를 깔아주시고 이 삼각 플라스크를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 플라스크를 약간 넣어야 되니까 이 안에 넣어야 되니까 살짝 올려주시고 삼각 플라스크를 밑에 자리해 주시고 이 뷰렛을 다시 클램프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 안쪽으로 뷰렛의 요 팁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여기 안에 들어있는 NaOH 수용액을 밑으로 이제 떨어뜨릴 예정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9mm의 처음 부피를 맞췄잖아요. 그러면은 이 9mm가 바로 처음 부피라는 걸 실험 보고서 그 표에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9mm면 선생님은 그 실험 보고서의 처음 부피에다가 9ml 이렇게 측정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액체를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mm부터 얼만큼 내려가는지 한번 쭉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약간 벌써부터 색깔이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사실은 플라스크를 조금만 흔들어 보면은 여기 있는 붉은색으로 변했던 게 바로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바로 사라졌을 때는 아직 중화 반응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산성이라는 뜻이죠. 우리 페놀프탈레인은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가는 그 순간 바로 붉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산염기 중화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붉은색이 한 2초에서 3초 정도 유지가 됐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방울방울 떨어뜨리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약간 과감하게 조금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ml 정도는 여러분들 조금 과감하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처음에 9mm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9mm 정도까지는 조금 과감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요 사실은 선생님이 식초의 몰롱도를 현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지의 산 용액을 확인할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방울방울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19mm 정도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분홍색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흔들어 보면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지금 보면 거의 2-3초 정도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없어졌잖아요. 거의 중화점에 다다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6번째 단계. 이제는 방울방울 떨어뜨리면서 요 삼각 플라스크를 열심히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질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 플라스크를 흔들어 주시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2-3초 정도 지나다가 사라지죠. 그럼 살짝 불안하니까 잠그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쭉 반복하시면서 페네프탈레인 전체 용액의 전체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할 때까지 요 과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옆에 있는 친구가 협동해서 하시면 좋아요. 실제 실험할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 요 실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아직 보시면요 분홍색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용액의 전체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중화점에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방울방울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중성을 지나서 염기성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신속하게 이 콕을 잠가 주시고요. 반드시 해야 될 거 뭡니까? 바로 이제 눈금을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눈금을 읽어보면요. 선생님 눈금은 21.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9mm부터 21.3까지 넣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빼면 되는 거죠? 나중 부피인 21.3mm에서 9mm 처음 부피를 빼주시면은 내가 넣은 양의 부피가 되겠죠? 선생님 지금 암산이 안 돼가지고 한번 실험 과정 정리할 때 한번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실험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직접 와서 실험을 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 실험 과정은요, 여러분들 총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량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요, 총 3번 정도를 진행을 하고요. 이러한 3번 정도 진행했을 때 부피를 평균 부피로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8번 과정은 뭐야? 1번 과정부터 7번째, 7번 과정을 어때요? 3번 정도 반복하신 다음에 실험값들을 먼저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실험값들을 평균을 내서 우리가 평균적인 실험값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아이패드로 넘어가서 한번 실험 결과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실험 잘 보고 왔죠? 그러면은 실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 뷰렛의 부피는요 9mm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 뷰렛의 부피가 21.3mm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실제로 사용한 NaOH 표준용액의 부피는 몇이 되는 거야? 두 개를 빼주면 몇이죠? 12.3ml만큼을 쓴 거야. 자, 지금 보시면요 1회, 2회, 3회, 4회라고 돼 있죠? 자, 이건요 한 번만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총 일반적으로 3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조당 4명이잖아. 그러니까 4명인 친구들은 4회까지 측정을 해보시고요. 요 측정된 값들을 뭐해? 다 더한 다음에 얘를 4로 나누는 거지. 4로 나누면 바로 여기 평균 부피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부피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고 보시면 실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지금 요거 한 번만 실험했기 때문에 요 부피 갖다가 아세트산의 몰롱도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몰롱도는 몇이 나오냐? 일단은 우리 식초 속에 들어있는 H+의 몰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식초는 아세트산이니까 우리 가수가 1이죠. 1 곱하기 얘의 몰롱도 몰라 X.
근데 몇 미리 썼어요? 실험을 위해서 5mm를 썼죠. 그러면은 OH-의 몰수는 몇이 되는 거야? 우리 가수는 1이고요. 몰농도는 0.5몰농도를 썼고요. 내가 사용된 부피는 12.3mm만큼 썼어. 그럼 두 값이 같다라고 해서 X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4 계산해주면 몇이야? 0.5 곱하기 12.3을 5로 나누는 거니까 샥샥 0.1 곱하는 거네. 그래서 1.23 몰농도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몰농도가 1.23 몰농도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초 뒷부분을 확인해 보면요, 총 산도가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사용한 식초는요 7%짜리 산도를 가지고 있는 산도를 가지고 있는 식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변환을 해서 우리 제품에 표기된 산도와 비교를 해보는 거지. 선생님은 7%짜리 썼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용액 100g 안에 그 용질,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7g 녹아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한 12.1.23 몰농도짜리가 몇 퍼센트인지 한번 구해보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우리 몰농도의 정의에 의해서 1000ml짜리가 1.23몰만큼 있는 건데 우리 전부 다 그램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부피를 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밀도가 필요한데 밀도는 1ml당 1g이래. 그 얘기는 곱하기 1g/ml 해주면 밀리리터 약분되면서 식초는요 1000ml면 1000g인 거야. 1000g. 1000g짜리가 자 1.23몰에 곱하기 분자량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CH3COOH의 분자량 보면요, 우리 탄소는 원자량이 10이고 수소는 원자량이 1이고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야. 탄소가 12짜리가 2개 들어있고요. 그지? 2개. 그리고 수소 1짜리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리고 산소는 16짜리가 2개 들어있으니까 이거 계산해 주시면 60 나옵니다. 즉 1몰의 질량이 60g인 거지. 1몰일 때 질량 곱하기 60 해주시면 요 값이 몇이 나오냐면 몇이 나옵니까? 해봐야 돼. 자, 1.23 곱하기 60 해주시면요 73.8g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00g 안에 들어있는 질량인 거죠. 얘가 같은 경우 100g 안에는요 7.38g 들어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7.38%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율을 조금 계산해보면요, 오차율은 이제 퍼센트 값으로 이론값분의 이론값에서 실험값을 뺀 거를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값은요 7%짜리였고요. 자, 7% 빼기 7.38 값을 절대값을 씌워주면요 이 값은 0.38 나오죠. 곱하기 100 해주시면은 이 오차율이 몇인지 나옵니다. 또 이제 계산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0.38 나누기 7 그러면요 곱하기 100 하면 약 한 5.4%가 나옵니다. 그래서 5.4% 정도의 오차율을 보이는 굉장히 유의미한 값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실험을 하면요 5% 법칙이라고 해서 5% 규칙이라고 해서 5% 안쪽에 오차율이 나오면 우리가 그 값을 굉장히 유의미한 값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거의 이제 5%와 유사한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 아세트산의 산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높기 5%보다 조금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정밀하게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오차의 원인들도 또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실험 보고서 작성해 주시면 세부특기 사항에 기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그 밑에 보면 생각해 보기가 있죠. HCl을 이제 NaOH로 중화 적정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Cl을 이렇게 상하 플라스크에 넣고 NaOH를 이런 식으로 뷰렛에 넣은 다음에 적정을 한다고 생각할 때 산성, 중성, 염기성 상황의 이온의 조성을 모형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 프린트 어디에 있냐면요, 프린트 여기 쭉 여기 없네? 여러분들 새롭게 선생님이 준 105페이지부터 있거든요.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염기 중화작전 과정에서의 혼합용액의 이온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정량의 HCl에 NaOH를 조금씩 적정하는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HCl 분자를 3개를 준비했어. 3개를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H 플러스 3개, Cl 마이너스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세 덩어리를 그냥 3N개라고 그냥 할게요. 3몰개라고 한다면 3N개씩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여기다가 NaOH를 첨가를 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NaOH 첨가하기 전 상황을 보면 이제 H 플러스는 몇 개? 지금 3N개 들어있고요. Cl-는 3N개 들어있는 상황. 그리고 Na 플러스와 OH-는 없겠죠, 현재. 여기다가 내가 이제 NaOH를 N개를 한번 넣었어. N개를 넣으면 이제 산염계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이때 이제 혼합용액의 이제 이온수 변화를 체크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옆에 써놨죠. 혼합용액은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총 양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음전하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1가 산과 1가 염기의 혼합용액의 상태에서는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서로 똑같아야지 언제나 혼합용액의 전기적 중성이 만족이 되거든요. 자, 1가 산과 1가 염기일 때만이야, 그지? 그래서 양이온의 전하량이 이제 플러스 1가니까 1 플러스 1이고, 양이온수가 뭐 n개였다고 치면은 음이온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마이너스 1짜리가 n개, 서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으면 전기적 중성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상황, 이 규칙을 가지고 요 내용을 살펴본다면, NaOH 내가 n개 넣었어. 이거 덩어리 n개 넣으면 이제 Na 플러스 n개와 OH 마이너스 n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봐봐, 들어가는 순간 이제 OH 마이너스는 H 플러스 n개랑 반응해서 물을 n개 만들겠죠. 물을 만들어. 그럼 H 플러스가 없어졌네? 그지? 그러면은 혼합용액의 지금 전기적 중성이 아니잖아, 그지? Cl- 음전하량이 더 많은 상태죠. 근데 어차피 반응하지 않는 Na 플러스, 즉 구경꾼 이온이 들어가는 순간 H 플러스 하나가 없어지는 순간 얘가 Na 플러스로 보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수는 변함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서로 같은 전기적 중성을 이루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NaOH N개를 넣었어. N몰 넣었어. 그러면은 H 플러스는요 2N개가 되죠. 하나 없어지니까. 그지? Cl- 어떻게 반응 안 하니까 3N개 그대로 남아 있고요. Na 플러스는 우리 N개가 존재하는 상황. 그치? 그리고 OH- 들어가자마자 반응하니까 없고. 그지? 자, 그럼 N개를 또 넣어서 내가 2N개를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얘가 반응을 해서 H2O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NaOH, Na 플러스가 또 H 플러스의 양전하량을 보충해준다. 그러면요, H 플러스는 또 없어져서 N개가 되고, Cl-는 3N개가 되고요. 그리고 Na 플러스는 2N개, 그리고 OH-는 들어가는 순간 없어지니까 0. 요때까지는 뭐야? 요때까지는 아직은 H 플러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산성인 상태인 거죠. 산성. 자, 그런데 내가 NaOH를 3N개를 넣어주는 순간, 그래서 H 플러스가 전부 물로 반응하고요. Na 플러스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이때는 뭐야?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는. 그래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얘는 액성이 뭐야? 중성이 되는 거죠.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이 바로 3인계만큼, 즉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를 서로 똑같이 넣어줬을 때가 중화점인 거죠.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화점. 그래서 중화점의 특징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Cl-는 여전히 3N개 있고요. Na 플러스는 들어가는 족족 증가하니까 3N개. 이렇게 1가 산과 1가 염기를 반응시킬 때는요, 중화점에서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서로 같아진다.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면서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같아진다라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NaOH N개를 더 넣어서 마지막 4N개까지 넣었어. 그러면은 4N개를 넣었다는 얘기는 N개를 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제 H 플러스가 반응할 수 없는데 NaOH를 넣어준 거잖아. 그럼 NaOH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온수 바로 증가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H 플러스는 없는 상태에서 Cl-3N개 있는 상태에서 Na 플러스 4N개 그리고 OH- 드디어 N개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온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때는 OH- 가 생겼기 때문에 염기성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액성에 따른 이온수의 조성을 여기다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성일 때는요, NaOH가 몇 개, 뭐 1개에서 2개까지 들어갔을 때는 산성이지. 그래서 그 상황을 쓴다면 뭐 NaOH 2개 들어간 상황을 좀 그려본다면 얘 아마 2개 다 없어진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Na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겠죠. 물 2개 만들어지고, 그래서 조성을 쓰면은 Na 플러스 2개에 H 플러스 하나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산성인 상태의 이온의 조성이겠고요. 중성은 뭐야? 정확하게 3개 들어갔을 때인 거지. 그러면은 요거 3개를 다 넣어주면 요거 다 없어지고 뭐만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만 서로 같은 양이 존재하는 상태로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a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3개, 그리고 Cl-가 3개 들어있는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염기성일 때는 몇 개야? NaOH 4개 이상 들어갔을 때인 거지. 그러면은 어차피 다 반응하면서 Na 플러스와 OH-까지 있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 Na 플러스는 총 4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Cl-는 3개 있지만 OH- 이렇게 아무튼 간에 양이온수와 음이온수, 즉 양전하는과 음전하는 서로 같은 중성을 전기적 중성을 이루는 상태지만 OH-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염기성이야, 이런 식으로 이온의 조성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는요, 요 해당 내용과 그리고 요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우리 프른트로 넘어와서, 지금 아마 수업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돼서 좀 이렇게 50분 이상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업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 내용은 전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혼합 용액의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지금부터. 자, 그려봅시다. 보면요, 혼합 용액의 이온, 4가지 이온을 다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 4가지 이온. 자, 첨가한 NaOH의 몰수에 따라서 혼합 용액의 이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먼저 가장 그리기 쉬운 건 Cl-. 왜? 얘는 어차피 여전히, 그러니까 NaOH를 넣어봤자 계속해서 3N개만큼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은 Cl-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얘는요, 이렇게 3N개로 쭉 일정해. 요게 바로 Cl-의 이온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들어가는 족족 연신 증가하는 애 누구 있죠? 들어가는 족족 증가하는 애 바로 Na 플러스인 거지. 그럼 얘는 Na 플러스는 NaOH N개 넣으면 N개, 2N개 넣으면 2N개, 3N개 넣으면 3N개, 4N개 넣으면 4N개, 연신 쭉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족족 증가하는 요 구경꾼 이온이 바로 Na 플러스 이온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NaOH를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해서 감소하는 애는 누구야? H 플러스지. 그래서 H 플러스는 들어가는 족족 N개 넣으면 N개, 2N개 넣으면 2N개가 없어져서 N개가 되고, 그지? 그리고 3N개 넣었을 때 0이 돼버리죠. 3N개 집어넣었을 때 0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감소해서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치? 이게 바로 H 플러스의 몰수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자, 색깔 뭘로 할까? 요거 보라색으로 하자. 자, OH-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죠. 처음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중화점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중화점까지는 0N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후부터는요, 들어가는 족족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야 이거. 자,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OH-의 이온수 그래프가 되겠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반드시 한번 스스로 그려보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3가지 그래프가 또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 이온수. 그럼 전체 이온수 어떻게 판단해봐, 너네가.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요, 그 전체 이온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봐봐, 사실은 이온수 변화, 전체 이온수 변화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H 플러스 없어지면서 NaOH가 바로 하나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없어지지만 하나가 바로 보충이 되잖아. 또 없어지면 바로 보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온수 변화는 중화점까지는 없는 거야. 맨 처음에 전체 이온수 6N개잖아, 그지? 근데 넣어주는 족족 H 플러스, 없어지는 족족 Na 플러스가 양이온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용액의 총 이온수는 6N개로 중화점까지는 연신 일정합니다. 그렇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H 플러스가 없으니까 NaOH,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요거를 하나를 이온화시키면 2N개가 증가하잖아, 원래. 근데 원래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OH-랑 H+가 반응하면서 Na+ 한 개만 증가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는 반응할 게 없으니까 2N개가 바로 한 번에 증가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6N개에서 2N개 더해진 8N개가 되겠다. 그 이후부터는 쭉쭉쭉쭉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체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처음엔 6N개로 중화점까지는 어때? 중화점까지는 6N개로, 자, 요거 중화점까지는 6N개로 일정하다가 즉 3N개만큼 넣어줄 때까지가 중화점인 거죠. 그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띄는 게 바로 전체 이온수. 그래서 전체 이온수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이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산성이었지, 그 이후부터는 염기성이라고 하는 액성으로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양이온수 어떤 거? 양이온수도 역시 마찬가지 3N개까지 넣었을 때까지는 우리 어때요? 양이온수는 쭉 3N3N3N으로 일정하죠. 처음에는 H 플러스 3N이었다가 양이온수는 그 다음에는 H+와 Na+ 더해서 3N이고 그 다음에는 중화점까지 해서 총 3N개로 연신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 그래프 그려주면은 3N개로 이렇게 일정하다가 중화점 이전부터는요 넣어주는 족족 이렇게 N개씩 증가하게 돼요 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4N개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생성된 물의 양 어떻습니까? 생성된 물의 양은 얘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얘 생성된 물의 양은요 한계 반응물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치? 한계 반응물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넣어줄 때 즉 중화점 이전까지는 한계 반응물, 적게 존재하는 한계 반응물이 누구야? 이제 염기, 넣어주는 염기가 더 적은 양인 거잖아. 그럼 넣어주는 염기의 양만큼 계속해서 생성되는 물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나 넣어주면 하나 나오고, 2개 넣어주면 2개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없다가 OH- 하나 들어가는 순간 N개 생기고, 2개 넣어주면 2N개 생기고, 3개 넣어주면 3N개까지 생겨.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은 쭉 증가하죠. 그 이후부터는 NaOH를 넣어봤자 어때? H2O가 나오지 않잖아. 그럼 그 이후부터 중화점 이후부터는 한계 반응물이 누가 되는 거야? 이제는 산이 되는 거죠. 산. HCl이 한계 반응물이니까 HCl 3N개만큼 존재했던 것만큼 존재하는 거니까 연신 3N개로 일정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HCl도 물의 양을 그려보면요 3N개만큼 넣어줄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물의 양은 일정해진다라고 하는 거, 바로 요 지점이 무엇이다? 요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성되는 물의 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서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산염기 중화작정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